공화당의 집,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공동 대표이신 의정부 사선 의원이신 우리 내외유대감에서 홍범동 제가 왜 북콘서트를 했냐면요. 제가 이제 지역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우리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지금도 시간만 나면 지역에 가서 지역 구민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제가 이제 여기 광화문 광장, 아니 태극기 광장,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왜 맨날 거기만 가 있으면 도대체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당신 또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국회의원을 했지만 그래도 저를 제가 맨날 연설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나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한번 알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도 요즘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만 왜 잠이 안 오냐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막 희망이 생기고 정말 가능성이 생기고 우리가 뭔가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한없이 까부러져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제가 무대에 서서 큰 소리 많이 치고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그럽니다만 솔직히 저도 깜깜한다고 했으면 답답하고 솔직히 가슴이 아프고 정말 될까. 그리고 아까 우리 서청원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겨울 지내기가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청와대 망할 놈들한테 가지고 손이 발휘되도록 필요했어요. 대통령이 그 오래되셨는데 1000일이 넘어가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없이 힘이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엄청난 정말 이거 엄청난 역사적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정이 지면 우리 공화당이 지면 저희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선거에 져서 국회의원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가서 또 총장하면 돼요. 우리 대학교도 있고요. 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지면 여러분이 지면 그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잘난 척 그만하고 여러분 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이겨봅시다. 우리가 이번에 대한민국을 바로잡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사실 뭐 제가 무슨 열심히 쓰긴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일기 형식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제가 누군지를 밝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정말 우리 혁명 사업에 우리 앞장서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았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맨날 우리 아는 분들이고 항상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감사한 분들인데 우선 제 개인적인 것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왔는데 둘째 아들도 아까 어디 있었는데 둘째 아들 여기 사진 찍고 있는 둘째 아들 제 여동생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왜 제가 우리 아들, 딸, 저 큰아들이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제가 큰아들인데 아직 장가 안 갔습니다. 좋은 색식감 있으면 좀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작은 놈은 장가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제 여동생은 저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옥스퍼드 대학 출신입니다. 홍지연 교수라고. 저는 왜, 그래, 이원 나와서 인사 한번. 저 홍지연 일로 와. 어차피 왔으니까. 나오세요. 우리 작은 아들, 우리 큰 아들 잘생겼죠? 제가 사랑하는 여동생. 아주 능력 있어요. 대단합니다. 아니 왜 가족을 불렀냐면요. 제가 맨날 혼자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누라는 어디다 두고 다니냐. 집에 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이제 제가 정치하면서 이제 가족 얘기 제가 이제 연설할 때 못하는데 이거 오늘 제가 좀 드릴게요. 내가 집을 지킬까 아니면 네하고 나하고 같이 나가서 정치하면서 집안을 다 망가뜨리고 말아먹을까. 도저히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길까지 나가면 집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집을 지켜라. 그랬더니 진짜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정부에서 북콘서트 할 때 내가 가주는데 서울은 못 온다 그래서 우리 못 왔습니다. 그때 아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맞지? 우리 집사람이 집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은 고향이 평양이시고요. 저희 어머님은 황해도시입니다. 근데 의정부에 정착을 하셨죠. 원래 저희 집이 저 대구 서문교회라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대구 서문교회에서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셨고 만삭이 된 저를 데리고 그때 대구에서 태어났으면 조원진 대표하고 고향이 똑같아지는 건데 어떤 사람이 고향이 대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작했으니까 여기 대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최고위원 선거 그럴 때 대구 가면은 야 너도 대구라고 그래. 너 엄마가 대구 대학을 다니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피난 와서 이제 대구 서문교회라는 교회를 다니시고 거기서 결혼하시고 다니고 삼남 1년입니다. 제가 큰아들이고요. 제 동생은 저보다 한 100배쯤 잘생겼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제 동생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 남자 중에서는 제일 잘난 사람이 우리 막내인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지금 저 신학대학교에 대학원장도 지내고 교수로 있습니다. 아주 잘했고요. 아까 우리 여동생이고요. 우리 가족은 제 식구는 3남 1녀고요. 큰 딸은 시집가는데 애 낳을 생각을 안 해서 제가 우리 할머니가 맨날 왜 애 안 낳냐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우리 집에 오질 않습니다. 우리 딸내미 시집간 딸내미 있고 저 아들 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뭐 훌륭하신 다 어느 부모님 훌륭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고 저희 아버님이 골통 고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라만 생각하시는 분이었고 1년에 한 3번쯤 오시는데 그 추석 때 꼭 오셨고요. 이북에 계신 그 형제들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맨날 저희 교육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버린 나쁜 부여자식인데 이놈들 니들 말안 들으면 내가 니들도 버릴 수 있다. 이놈들 이렇게 저희를 협박하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주 끔찍히 사랑하셨던 아버님이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간 그 이후에 일은 뭐 제가 뭐 그냥 평범하게 대학 다니고 우리 스탠포드 동문도 있고 여기 스탠포드 동문도 있고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뭐 그래서 하여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아버님 맨날 저한테 와서 그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 아버님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빽이 없어서 저처럼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아버님이 이국에서 넘어오셔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국회의원 하시는데 60이 다 되셔가지고 국회의원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항상 소원이 제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국회의원 되는 게 소원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맨날 오셔가지고 야 너 언제 학위가 끝나냐, 빨리 끝내야. 그래서 아버지 나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님 맨날 말씀하시기를 야너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엄마 아버지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맨날 야 너 같은 사람이 앞으로 훌륭한 국회의원 돼야 된다. 너 같은 사람이 나라를 뭐 어떻게 된다. 저를 참 많이 신뢰하시고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어찌되었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제가 정치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넥타이를 안 메고 다닙니다. 안 메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라통이 터져서 안 메고 다니니까 제가 야당하는 동안은 뭐 특별한 경우에 제가 꼭 매야 될 경우가 아닙니다. 넥타이 안 맨다. 그래서 넥타이를 안 메고 다니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저를 말씀드리는 제가 왜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는가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새로 한 서너 시가 돼야 제가 삽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여기 우리 제가 저 친구지만 우리 멘토 같은 우리 김춘식 박사님 계십니다만은 우리 유학할 때 맨날 밤새도 버릇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잠깐만 뭐가 잘못되면 밤을 새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밤에 그 나폴레옹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틀어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립니다. 제 생활 습관이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그렇다는 말씀을 대충 드렸습니다. 제가 그 한국당에 있을 때요, 사실은 한국당에 말썽꾸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이슈에 관해서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 대표님이 일찍이 나가셨고 우리 조은진 대표는 그보다 더 먼저 나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애국당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남은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무던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하고 얘기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던 사람이 김진태 의원하고 저하고 아까 이정우 의원이 있었습니다만 되게 모든 이슈에 관해서 김진태 의원하고 저하고 많이 특별히 대통령 이슈에 관해서는 제가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영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한국당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지고 한국당의 미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국당한테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국당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 너희들 20대 끝나고 두고 봐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한국당을 나갈 때도 그 얘기했어요. 이 당이 우리 당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분명히 한국당은 우리 당이다. 근데 이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냈잖아요. 홍준표라는 작자가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원래 대통령이 들면은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면 당을 떠나는 거래. 그래서 뭐 MB도 떠나고 뭐 옛날에 무슨 대통령도 떠나고 그래서 대통령이 떠나는 거하고 네가 당에서 차버리는 거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멍멍통이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대통령 쫓아냈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당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대통령도 원성해보고 해야 되는 일을 끊임없이 저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저희 말씀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대통령님께서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와야 되겠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어요. 오늘도 출판기념회할 때 10몇 명이 몰래 와서 다녀갔습니다. 여기도 겁나서 못 들어오는데요. 왜 못 들어오니? 그래서 들어가면 야단 맞을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면목이 없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던데요. 그러면서 형님 나가시면 저희는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가냐? 정말 솔직히 아까 저 이양수 같은 사람은 제 정말 새 직권 중에 직권이었는데 정말 따라가면 어떻게 제가 다시 국회의원 다시 당선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못 당선되면 대통령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나오라고 매몰차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형님도 나가지 마세요. 형님도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당을 우리가 접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을 접수할 수 있는 당이 안 돼요.
이미 대통령을 떠나보내 대통령을 차버린다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모욕감을 준다고 또 대통령한테 모욕을 준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지가 잘났다고 지가 무슨 역사앞에 떳떳했다고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것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미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오기까지. 왜?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가서 제가 매달 동안 여러분들 가서 연설도 하고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저희 가면은 태극기를 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한번 해봐라. 그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오늘날은 대통령께서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일 갈게요, 모레 갈게요, 뭐 설 지나면 갈게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갈게요, 세월을 좀 모아보면 갈게요, 국회의원들 숫자 5명은 모아서 갈게요, 뭐 별별 소리 다 했지. 그래서 제가 국회 여기 공화당 오기 전에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왜 안 드리냐면 이놈들이 그걸 악용할까봐 대통령께서 무슨 엄청난 무슨 지금 선거운동이나 하고 있는 걸로 할까봐 그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가서 뭘 하겠다니까 한번 나가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더 이상 제가 물러설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더 이상 한국당에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 일일이 만났어요. 우리 이른바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 탄핵에 찬성한 놈들은 제가 뭐 살아갔지 않아서 여기 아까 하나 오긴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중부에 가서 제가 얼마나 그 친구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노력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엉뚱하게 제가 유시 선생님하고 같이 들어가지고 제가 막 뭐라 그러는데 오늘도 기싱기싱 왔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한다고 했어요. 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밖에 살 길이 없다. 그리고 니들이 오면 그거 어떻게 될 수 있겠다. 니들이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지금 이 김성찬 총장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총장인데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와야 되지 않냐. 대통령께서 당신은 직접 정계 입문하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은 그래서 국회의원 됐고 지금도 대통령의 은혜를 아까도 박대희 대통령 무슨 대통령을 잊지 못한다 그러는데 야 자신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거든. 용기와 왜 큰 집을 떠나서 큰 집 놔두고 작은 집으로 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됐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왜 출판 기념회를 했느냐. 이제 앞으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다 이거 한 번씩 다 놀아주죠.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법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제가 이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공화당이 왜 이 시대에 우리가 혁명적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보수가 우리 꼴통이라 당신들이 꼴통이라고 말하는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말로 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제 책을 좀 읽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좀 보세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출판기념회고 여러분들한테는 한없이 미안해요. 죄송해요. 왜? 여러분들 와서 제 얘기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진지전을 구축해서 다 집합으로 내려가시고 여러분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여러분들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또 오시게 하고 여러분들을 또 책 한 권씩 가져가시라고 죄송해요. 근데 하여간 어찌되었든 제가 그 생각 했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부님께서 홍문종은 돈이 많으니까 책 사지 말라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아시죠? 맨날 저 검찰에서 돈을 다 맨날 가져간다고 공갈 쳐가지고 검찰도 못하는데, 물론 저는 뭐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난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제가 어저께 밤에도 그랬고 전날 밤에도 제가 나폴레옹 TV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좌파가 엄청난 줄 아세요? 좌파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거기 돈도 많아요. 여러분 박원순이 무슨 아름다운 뭔가 해가지고 맨날 다 선거 조직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민노총이 100만이 됐다고 그래요. 민노총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전교조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은 조직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또 그것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또 북한까지 있잖아요. 북한에서 또 공작금까지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좌파 빨갱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우리 많은 젊은 학생들이 왜 빨갱이가, 자기가 왜 빨갱이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빨갱이인데 자기가 왜 빨갱이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결국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힘을 더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돼요. 많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건 쓰시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 저 쉬운 말로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 안 하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광화문광장에 가서 자꾸 광화문광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태극기 광장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유튜브에 태극기 광장이라고 하는, 하여간 어쨌든 거기 가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우리가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잘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만큼 희생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전 정말 아까 무슨 서청원 대표는 박수 잘 친다고 하는데, 여러분만큼 위대한 당원들은 저도 사무총장도 하고 여러 번 당 조직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조직 총괄 100만 조직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엄청난 조직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희생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쪽 좌빨들은 엄청납니다. 정광훈 목사님, 제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몇 번 가서 뭐 여러 번 적어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도 다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고,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공동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100억 이상 돈을 들여서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아주 공동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맞춰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맨날 구본능선까지 왔습니다, 구본능선까지 왔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구본능선까지 온 거 맞아요. 근데 저기도 구본능선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쪽에도 이번 싸움을 이기면, 우리 1600년대 제가 저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여도 미테오시하고 독국가와 이에스하고 막판 1600 정도 그 새끼야랑가 뭔가 전투를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일본을 다 먹는 거랑 마찬가지고, 지금은 양쪽 진영이 우리가 구분능선까지 왔다, 지금 저 친구들도 구분능선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선거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분능선 여기서 완전히 보수를 꺾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여기는 고려연방제 만들고 자기들이 말하는 좌빨세상 만들 수 있다 라는 확신에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조국을 구속을 안 했는데, 조국을 구속 안 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 구속 안 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굉장히 청와대나 권력 주변에 여러 가지 시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조국을 구속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조국이 임명이 시작하면요, 지금 여러분 조국하는 행보들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죄진 놈이 고개를 딱 빠뜨리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 다 청와대로 공갈치는 거예요. 니 나 잡아 들어가면 청와대 니들 죽는다 이놈들아. 제가 정치하면서 다 알죠. 저놈이 지금 왜 저러고 있는가. 이 정권이 조국을 구속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국 구속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방송에 말씀드렸어요. 조국을 구속시키면 이 정권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을 구속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야, 이제 믿을 놈 없구나.
이제 조기까지 저렇게 흔들리면 우리 다 깜빵 갈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박근혜들 아니 지금 조국이 뭐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받는 겁니까? 예, 저거잖아요. 지금 그 뭐야 예, 이제 물론 유재수 문제입니다만 직권남용이라는 거잖아요. 직권남용이라서 우병우, 뭐 김기춘 우리 웬만한 사람 다 직권남용으로 다 잡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놈들의 한 짓은 10배쯤 더 지독한 짓들을 하거든요. 뭐 일일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청와대에 있는 놈들이 모여서 구소회의를 합니다. 이제 많이 알죠. 3.3부가 모여서 야, 이 정권이 이제 레임덕으로 가기 시작하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왜 조국이란 문제가 여기까지 끌려왔다는 것 자체가 레임덕으로 가는 거지. 만약에 정권이 지금 정권 초기 같으면 조국이라는 사람 문제가 되겠어요? 정경심이 감옥에 가겠습니까? 안 갈 거예요. 근데 정권이 이건 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3.3에 모여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야, 우리 살 길 찾아야 되겠다. 결국 자기들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청와대나 그 주변에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거기는 급속도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아직도 보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조국 문제만 해도 여러분, 조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사실은 앞으로 대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금을 어떻게 해서 무슨 펀드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몰래 어떻게 돈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인가. 그게 이 사람들의 뇌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음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든지 세력을 모아서 이 정권을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다음 정권에 자기가 험한 안 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제일 보여요. 이걸 뭘 말하는 거냐? 이번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4.15 총선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수 우파는 다 사람들 훌륭하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훌륭하잖아요. 항상 요즘은 가끔 제가 화를 낸다고 그러니까 전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얼마나 이해하려고 합니까? 우리 보수 우파 사람들 다 좋아요. 근데 지금 한국당에 있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놈들처럼 약해. 우리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약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세게 나가야 돼요. 모든 걸 바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정국을 우리가 전환해내지 않으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들도 모든 걸 지금 중집견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말이죠. 앞으로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몰라요. 이놈들이 앞으로 공화당에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고 우리 보수 우파 앞장서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어찌 되었든 정광훈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무슨 탄핵한 사람들 목사님 제가 봤어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나 하세요. 왜 자꾸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자 거기까지만 하세요. 탄핵한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 가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역사의 심판을 받든지 그거는 우리 공화당에 맡기고 그거는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맡기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기만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찌되었든 거기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엄청나게 탄압하고 있어요. 실제로 탄압하고 싶은 제일 탄압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저예요. 우리 조원진 대표, 여기 우리 대표님들 여러분들이 저는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죠. 저놈들이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 저놈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한두 사람만 꺾어버리면 하나 꺾이고 둘 꺾이고 셋 꺾이고 하기 시작하면 공화당이 제입을 내지 못하면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 일단 선거제에서 우리가 진 겁니다. 선거에서 우리가 진 거예요. 왜? 우리 솔직히 말해서 조원진 대표하고 저희하고 조원진 대표는 매일 텐트에서 잡니다 말이에요. 제가 참 그런데 저는 맨날 저희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항상에서 결국 막아내는 거잖아요.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거. 자기들은 막아낼 방법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막아내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우리 공화당도 저렇게 하는데 아니 국회의원을 100명이나 가진 놈들이 우리가 못 막아냈다 그러면 니들은 다 역사의 웃음거리고 보수 우파의 웃음거리야. 이 사람들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연동형 선거, 지금 말하는 선거법 이것이 정말 안 된다고 정말 안 되는 법입니다. 이거요. 이거는 우리 한국당 아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나중에 해법을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당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은 자기도 완전히 망하는 걸 눈 멀뚱멀뚱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나와가지고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 새끼도 뭐 가만두지 않겠다. 뭐 통과되고 있잖아 지금. 뭘 어떻게 할 거야? 좌시하지 않겠다, 뭘 어찌 않겠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통령제가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대통령 제대로 마감을 제대로 한 사람 있습니까? 뭐 YS가 됐건 DJ가 됐건 이명박이 됐건 제대로 한 사람 있었어요?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했던 제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제가 감히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그만두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정말 우리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이것에만 관심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저 좌빨들이 땅굴 팔고 탄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월호 태블릿 PC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70년 공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요 정말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한 거죠. 통진당 해산 이거 70년 동안 지금 북한의 김일성 잔당들이 지금 몇백만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기 도착 발갱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통진당 해산, 이석기 감옥 보내는 거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닙니다. 이거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 국민 인민해방 여러분 그게 간단하게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개성공단 폐쇄했죠. 금강산 관광 폐쇄했죠. 그놈들이 그거 가지고 원자탄 만드는 거 보면 뻔히 다 알잖아요. 예? 미안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몇 종가 갖다 줘가지고 그놈들이 그 원자탄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원자탄을 만드냐고 북한이 그러는 순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잖아요. 대통령께서 한가만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우리 기업들도 난리쳤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난리쳤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방공을 북시로 하는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버님께서 위대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버님 못지않은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일을 하시도록 지켜주지 못한 저희가 너무 잔소리한 거죠. 여러분 전교조를 법에 놓으신 지금 말이죠. 학교 가보면 완전히 전교조 판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가 부르면 거기 가가지고 굽실굽실하거나 전교조가 부르면 가서 컵 닦고 유리 닦고 책상 닦고 그래요.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니 지금 교장 무슨 뭐 선발장가 뭔가 하면 말이에요. 70% 80%가 전교조 출신이에요. 민노 전교조 법에는 좀 만들었죠. 민노총 완전히 탈퇴 이미 탈퇴하기 쉽게 만들어가지고 민노총 지금 민노총 나라가 됐어요. 지금 100만이래요. 100만. 네? 여러분 모든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른바 좌빨대모의 기본 거기 안에 꼭 있는 사람들이 정교조와 민노총이라는 거 모르세요.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그거를 완전히 다 박살낸 게 박근혜 대통령. 세계 말이죠. 도요타 자동차 회사나 미국의 유명한 BMW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노조를 가지고 민노총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현대 정말 놀랍다. 여러분 전번에 저 텔레비에 보셨죠? 도요타는 1년에 한 번도 폐업하는 날이 없어요. 대한민국 뭐 160일인가 170일인가 뭐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도요타가 만능 비슷한 차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그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 인기 별로 없죠. 그러나 바른 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쳐줬어야지. 한국 땅 새끼들이. 예? 그러면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걸 받쳐줬어야죠. 근데 이 썩을 놈들이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어쩌고 최 무슨 누가 어떻고 뭐 여성 어떻고 유승민, 김무성 왜 그 죄를 물어야 되냐면 이놈들이 지들이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자기들이 뭐 더 큰 인물이라고 착각했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어찌가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말만 많고 일 안 하는 거.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김모 씨 같은 경우는 말도 시원치 않지만 이것도 짧은 데다가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대통령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같이 신고도 국회 들어와서 인간 아주 남자끼리는 아주 좋죠. 아 등치도 크고 말이죠. 호흡에도 멀쩡하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고 얘기하는 거지. 자기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같고 새누리당에서 필요한 사람 같으면 그리고 지들이 그런 욕심이 있다고 그래요. 지들이 이놈들이 왜 대통령한테 덤볐냐. 자기들이 말하는 사람 공천 덜 줬다고. 자기들이 말하는 사람 취직 안 시켜줬다고.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저 앞에서는 거짓말 못해요. 왜? 제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 지들 국회로 몇 번씩 시켜주고 말이죠. 떨어진 놈 갖다 시켜주고 비례대표하는 놈 갖다 지역구조 대통령이 직접 가서 선거운동하죠. 그런 놈들이 말이죠. 지들이 대통령이 자기가 뭐 누구 추천했는데 누구 뭐 안해 줬다. 누구 뭐 국회의원 뭐 했는데 뭐 안해 줬다.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영심을 굶어가지고 결국 그 위대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을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들이 뭘 잘했고 무슨 대통령이 뭘 잘못했고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문시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 일을 열심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뭐 물론 그 여자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뭐 폭탄주 같은 거 잘 안 마시고 사람들하고 교육 관계가 좀 없고 근데 대통령이 그거 하는 게 대통령입니까? 나라를 잘 운영하는 게 대통령이죠. 저는 우리 총괄본부장한테도 너무 속상했어요. 대통령한테. 왜? 대통령이 사람을 좀 참 많이 만나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저녁에는 그냥 일찍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일찍 집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운동하신대요. 그리고 공부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저녁에 대통령 시간 뺏지 마라. 야 임마, 일부 대통령 하려면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체력이 좋아야 돼. 맨날 사람들 만나서 폭탄 좀 하시고 제가 오죽하면 대통령 꼭 만나고 싶다고 그러고 대통령 만나면 대통령 지지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집 앞에 이렇게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이 좀 만나 달라고 그럴 정도로 대통령께서 인색하셨어요. 근데 대통령이 제 말이 맞잖아요. 대통령이 뭐 맨날 사람들 만나서 무슨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겁니다. 뭐 물론 그렇게 소통도 잘하고 하면 더 좋을 수 있을지 모르나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직을 잘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더 중요한 것이다.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여러분에게 100% 지금 문재인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박근혜 대통령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문재인 이 양반은 도대체 자기가 특히 외교 문제 말이죠. 영어 못하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 중국어 못하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 못하면 누구 말을 듣기라도 해야지.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 뭐 영국에 가고 미국에 가고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영어로 연설할 때 저 하버드 나왔잖아요. 저보다 영어 훨씬 잘해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놈이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진짜로 잘해요. 제가 역대 그 대통령들 거기서 연설한 그런 대통령들 뭐 있습니다만 해당 어쨌든 그 이름 때 그만하고요. 또 그만하라고? 네. 아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이 우아하고 멋있고 그야말로 다 미국의 대통령 같은 그 영국 여왕이 맘먹은 그런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끝내야 된다니까 왜 끝내야 되는지 모르지만 끝내야 되니까 내가 끝내야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요. 제가 그 대통령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특히 6개월 아까 서대표가 말씀하신 데 제가 가슴이 찡하네요.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대장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연설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때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투쟁하는 사람들, 시장정도 투쟁하는 사람들은 이제 박근혜 이름을 앞으로 자기들이 쓸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자유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1000일 동안 1000일 넘게 감옥에 가 계시면서 굽히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앞장서서 했던 박근혜라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속의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한테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안 만나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우리 공화당을 지원합니다. 한마디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공화당이 바로 15% 오를 텐데 왜 안 하냐? 20% 오를 텐데 왜 안 하냐? 제가 또 말렸어요. 안 된다. 왜? 아직도 저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저를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가가지고 저 청와대 가는 놈들한테 가서 빌고 가서 뭐 정세균이 만나서 뭐 어쩌고 빌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비구라고 얘기했죠. 제 입장에서는 비구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뭐 정세균이나 저나 뭐 솔직히 국회의사당에서 만나면 지나나 나는 공화당 대표고 지금 뭐 공화당 의장이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알고 인간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아주 완전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서 평소에 여러분 연설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말했어요. 다 얘기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놓고 뭘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사람한테 가서 니네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하여간 어찌되었든 솔직히 말해서 막 제가 가서 얘기할 때 뭐 크리스마스 전에서 어떻게 한다 구정 전에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총리가 안정해져서 안 되고 뭐 법무부 장관이 안정해져서 안 되고 이게 뭐 선거법이 선거 안 돼서 안 되고 뭐 별별 비싼 소리를 다 하죠. 근데 뭐 어떻게 해? 칼자는 저희가 지고 우리는 다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하여간 대통령 꺼내는 게 그것도 없는데 아직도 저 사람들이 대통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이것도 계속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선거 전에 나오는 게 좋으냐 선거 후에 나오는 게 좋으냐 선거 전에 일주일 전에 나오는 게 좋으냐 15일 전에 나오는 게 좋으냐 이놈들이 이런 계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면 저놈들이 우리 공화당 미워서 결국은 우리 공화당 미워서 대통령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대통령 보호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여간 될 수 있으면 대통령에게 지금 어떻게 대통령이 왜 우리 공화당 안 살려주십니까? 왜 우리 공화당 말씀 안 하십니까? 아마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분보다도 더 속이 터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을 지금 보호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하고 계신 거 다 알아요. 자 이제 제 얘기 그치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 더 많은데 나중에 시간이 너무 얘기할게요. 제 얘기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도 구구동성애가 아니고 우리도 구구동성애가 아닙니다. 여기서 치면 저도 이민 갈 거예요 진짜. 여기서 치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저 홍문성 저 괜찮습니다. 쌈도 잘하고요. 괜찮은데 저한테 맥주는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 공화당 여기 계신 최고위원님들 저 국민들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면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죽어라고 밀어요. 이놈들이 야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당하는 분들 저희 왕년에 여당 안 해봤어요. 여당하는 분들 뭐큰차 타고 다니고 뭐 맨날 요정질 걸어다니고 뭐 엄청난 거 같죠. 저 새끼들 총소리냐면 다 넘어가는 놈들이에요. 지금 겉으로 멋있어 보여도요. 물론 진영은 잘 짜있죠. 진영 잘 짜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각오로 덤비면 저놈들은 결국은 흩어지는 놈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불안해요. 초조해요. 저도 불안하고 초조해요. 왜 아직도 3%밖에 안 돼? 왜 아직도 우리 공화당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태극기를 흔드는 애국 국민들이 왜 아직도 우리를 몰라주나? 왜 보수파라 그런 놈들이 도대체 저렇게 잠자고 있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나? 오늘도 10몇 명이 와가지고 맨날 뒤에 와서 뭐라고 그러고 니가 나 최고라고 그러고 이 새끼 최고라고 와서 여러분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잘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최고입니다. 다 잘알고 계시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절로 갈아타야 되나? 내가 절로 갈아타가지고 내 정치 생명이 연장되면 결국은 내가 갈아타야 될 텐데 지금 아니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여러분 싸움은 말이죠. 싸움은 우리가 중심이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싸움의 주축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중심에 있는 여러분들 못지않게 주변에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다 죽여버리지 못하고 다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교안 대표 앞에다 그러면 제가 가서 영문학도 하고 좋은 소리 하고 그러나 한 번도 어떤 자리에 가서도 제가 정광 목사 만나도 마찬가지고 황교안 대표 만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얘기하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세게 얘기하지 않았을런지 모르나 여러분의 얘기하는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똑같이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이걸 했냐? 여러분 이제 좀 힘을 합칩시다.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하고 계셔요. 맨날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선생님 좀 했는데 말이죠. 학생들 막 야단치면 진짜 내가 야단칠 때 야단을 들어야 될 놈들은 다 땡땡이 치고 없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앞에 이렇게 야단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대통령 당선되셨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찍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찍어서 박근혜 대통령 돼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찍는 행위가 여러분 엄청난 것 같지만 결국은 한 표 한 표 한 표 모여서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 모여있고 우리 막 열시하고 재밌죠. 신나죠. 저도 여러분만 보면 막 용기가 쏟아요. 근데 우리만 지금은 맨날 박근혜 대통령 빨리 나오셔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완전히 임금님으로 모셔야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지 않잖아요. 빨갱이도 많고. 근데 아직 지금 우리 보수 우파가 왜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돼야 되나? 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을 이끌어 가야 되는가? 아직도 모르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봐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까지 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가끔 노인정 가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요즘 우리 아들들이 와가지고 문재인이 참 좋다고 그래서 딱 아무 얘기해도 나 말싸면서 이길 수가 없다. 여기도 다 맞춰. 그런 놈들 있으면 데려오세요. 대한민국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기 주변서부터 정말 가까운 사람, 자기 말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부터 교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왜 대한민국의 정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사실 아까 우리 유영아 변호사도 왔다 갔습니다만 유 변호사를 비롯해서 은혜사람들이 우리 앉아서 자 우리가 이번 4월 15일에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실은
4월 15일 선거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중요하죠. 4월 15일 날 국민들이 보수 우파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 이 보수 우파가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으로서 역할할 수 있겠다. 보수 우파 사람들 믿고 한번 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그러면 대선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 더 돈이 모이고 좌파놈들한테 더 돈이 모이고 더 세력이 몰려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방송국에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원래 와가지고 저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합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우리가 또 사람을 모아서. 왜? 보수파 놈들은 다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놈들은 저 뒷방에서 지금 라면 끓여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놈들이 자기들이 올 상황을 지금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면 그때는 그놈들도 같이 됩니다. 지금 암약하고 있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지금 힘들어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깜깜할 때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 대통령님 생각하면 정말 분통 터지고,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긴다, 확신한다. 그리고 결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들의 이 교회식으로 말하면 가서 제자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또 가서 또 여러분과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예수님 제자가 12명밖에 더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여 개 넘는 인구가 예수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각오하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제일 큰 종교가 기독교아니에요. 12명밖에 안 됐어요. 여기 맨날 술 먹은 게 여기 저 목사님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요즘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제가 참 속상해 죽겠는데 말이죠. 3명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엄마, 부인, 아들인가. 3명으로 시작한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것이 진리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우리 보수 우파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 이거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여러분들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돼요. 이게 불어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한두 끝도 없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미국 가가지고 얼마나 그 천대를 가르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가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70년대 미국 가서요. 근데 제가 미국을 떠나올 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러던 대한민국이었고요.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세계 중심 국가로 간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5대 국가, 3대 국가 다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도루치자.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출판 기념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더욱더 힘을 내겠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 세계국가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여러분들 홍문종 대표님께 정말 궁금하셨던